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씨 부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상댁이라 불렀습니다. 경상댁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명준이와 작은아들 석환이를 키우느라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손끝이 다 해지도록 일했습니다. 큰아들 명준이는 총명하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말솜씨도 좋아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석환이는 과묵하고 우직한 성품이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격은 달랐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께 먼저 드렸고 힘든 일은 서로 나서서 했습니다. 경상댁은 그런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명준이가 25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목수, 최목수가 명준이의 손재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경상댁 아드님을 한양으로 데려가 제대로 기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최목수는 명준에게 장과 궤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명준은 최목수의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몇 년 후 스승과 함께 한양에 목기전을 열었고 두 사람이 만든 장이나 궤는 양반가에서도 탐낼 만큼 훌륭했습니다. 돈도 제법 모였습니다. 한편 고향에 남은 석환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이 한양에 가 있는 동안 논밭을 일구고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석환의 몫이었습니다. 석환은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석환이 자신 때문에 시골 마을에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석환아, 네가 원하면 형이 있는 한양으로 가거라. 이애미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단다. 하지만 명준은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산과 마을이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제가 가면 어쩌시려고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니나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한편 한양 목기전 안 명준의 준수한 모습은 최목수의 외동딸 혜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혜순은 아버지의 상점, 목기전의 살림을 도우며 명준과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준 도련님, 오늘은 새로 들어온 목재를 정리해야 합니다. 혜순 낭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밥을 먹으며 정이 들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혜순은 명준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서 그의 효심을 느꼈습니다. 명준은 혜순이 자신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낭자,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저와 100년 가약을 맺어주시겠습니까? 도련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최목수도 사위로 명준만한 청년이 없다고 여겨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고향집이 너무 멀고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단 한양에서 먼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신방에서 명준은 혜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순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부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혼인 후 명준 부부는 한양에서 목기전을 더욱 번창시켰습니다. 돈이 쌓이고 생활이 넉넉해지자 명준은 한양에 기와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랑방까지 갖춘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명준은 마당에서 집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아우를 모셔와야겠다. 이 넓은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저녁 명주는 혜순에게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인, 고향에 계신 어머님과 아우를 이곳으로 모셔오면 어떻겠소? 그러나 혜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과 재산은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시어머님과 시동생까지 모시고 살면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오? 어머님은 나와 아우를 홀로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소. 그건 모든 부모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화하던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줄 몰랐소. 어머님은 나를 낳아 기르시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역할까지 하시며 평생을 희생하셨소. 이제야 내가 효도할 차례인데 어찌 그것을 막으시오. 혜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자 고향에 가서 사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놈의 어머니 소리 이제 지겹습니다. 분노한 명주는 순간적으로 혜순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내가 알던 부인이 맞소? 장자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소. 그러자 혜수는 더욱 발끈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저를 때리셨습니까? 이래서 남자 집안을 봐야 하는 것인데 허우대가 멀쩡해서 혼인했더니 이제 원래 성격이 나오는군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혜순이 친정 오라버니를 불렀습니다. 가구점에서 일하던 그녀의 오라버니가 달려왔습니다. 혜순은 울며 소리 질렀습니다. 오라버니, 이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모셔오겠다고 우기다가 제 뺨을 때렸어요. 혜순의 오라버니는 체구가 건장한 장사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명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누이 동생을 때려? 이 못된 놈. 명준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매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멍들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혜순의 오라버니는 명준의 주머니에서 돈까지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이 당시 최목수는 건강이 안 좋아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고 멀리 휴양을 간 상태였습니다. 혜수는 목기전이 잘 되고 돈이 쌓이자 허영심이 커져 성실하기만 해 일만 하는 명준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의 명의도 자신 앞으로 해놓았고 모든 재산 관리도 본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이빨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재산이라도 돌려주시오. 나도 이제 당신과 같이 경우가 없는 사람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소. 혜수는 그런 명준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니 재산은 응당 내 것입니다. 이미 모두 내 소유로 되어 있으니 미련 갖지 말고 떠나요. 이렇게 명준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멍든 얼굴로 한양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어머님께 효도하려 했을 뿐인데 부인이 저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명주는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걸어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상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준아,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어머님을 모시러 오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명주는 어머니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경상댁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다.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날부터 명주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의 성공도 모았던 재산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경상댁은 그런 큰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명준이가 저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 석환이라도 힘을 내야 할 텐데. 어느 가을날 석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무지게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요즘 산짐승이 자주 나타난다더구나. 석환은 익숙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산나물도 좀 캐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길을 잃었구나. 석환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잘 알던 산길인데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 소리 사이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인가? 석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빛을 따라가 보니 늙은 황소 한 마리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울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숲속에 웬 황소가 있지? 그런데 신기하게 황소에게 빛이 나잖아?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도와주마. 땔감을 고정시켜 놓았던 밧줄을 풀어 나무에 단단히 묶고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묶어서 천천히 늪으로 들어가 밧줄을 풀어 소의 머리에 밧줄을 묶고 당겼습니다. 소는 자신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석환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힘을 주어보거라. 석환은 황소에게 격려하듯 말하며 황소를 묶은 밧줄을 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석환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흐른 뒤 드디어 황소와 석환은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석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누워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뺨에 축축한 것이 다 눈을 떠보니 황소가 자신의 뺨을 핥으며 음매에서 하고 울었습니다. 하하, 고맙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황소가 먼저 안개 속으로 걸어가더니 따라오라는 듯 머리를 돌려 석환을 잠시 쳐다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냐? 너도 길을 잃은 것 같으니 같이 길을 찾아보자꾸나. 그렇게 황소가 앞서가고 석환은 황소를 따라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응? 한속에 불빛이 있네. 이 황소의 주인 집인가? 황소는 그곳으로 향해 갔고 석환도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길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걷히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성경인가? 석환은 작은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너머로 넓은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빛으로 빛나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앞에는 나이 든 할머니가 평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늙은 황소는 곧장 할머니 옆으로 가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다시 석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늙은 황소의 주인인가 보구나. 석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할머니.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환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길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화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석화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화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젊은이, 드디어 그대가 왔구려. 나는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였소. 오랜 세월 인연 있는 이를 기다렸소. 그대가 이곳에 온 것은 그대의 마음이 선하고 이 산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 늙은 황소는 평생 나와 함께한 벗인데 아직 떠날 때가 아니오. 이제 내가 떠나니 이 소가 걱정되오. 부디 이 소를 데려가 친구가 되어주시오. 내 육신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묻어줄 필요 없소. 젊은이의 앞날에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겠소. 석화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은 황소를 바라보니 소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이 소도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나갔다가 늪에 빠진 것일까? 황소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꼭 사람처럼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석화는 그 모습에 깊이 감동하며 자신도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 소를 잘 돌보겠습니다. 석화는 황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황소는 석환을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환은 황소와 함께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 길로 조금 되돌아가자 다시 안개가 몰려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사방이 온통 흰 구름 속 같았습니다. 일 어찌하나. 길을 찾을 수가 없네. 그때 황소가 석환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석환을 바라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소는 석환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천둥 소리도 멈추고 고요해졌습니다. 아, 이제야 길이 보이는구나. 석환은 황소 덕분에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상댁은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며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석환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 황소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경상댁은 황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소는 어디서 온 것이냐? 석환은 산에서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상댁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수호신께서 석환이 너를 선택하셨구나.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인 게지. 어머니, 제가 이 소를 잘 돌보겠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경상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귀하니 잘 보살펴라. 석환이 황소를 데리고 온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황소를 구경했습니다. 저 소가 신비한 곳에서 내려왔다는 그 소인가? 나도 산에 가서 그런 소를 만나고 싶네. 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자기들도 산에 올라가 행운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산을 뒤져도 그런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악명 높은 왈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똥이라 불렀습니다. 개똥이는 힘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개똥이는 석환의 황소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소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야.
오늘 밤에 몰래 훔쳐가야겠다. 한밤중에 개똥이는 부하 서너 명을 데리고 석환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외양간에 묶여있는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아. 이제 소만 끌고 가면 되겠어. 이 미련한 소야. 조용히 따라와라. 개똥이가 황소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소가 개똥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머리로 개똥이의 가슴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개똥이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미쳤구나. 개똥이는 화가 나서 황소의 꼬리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뒷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개똥이의 급소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개똥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황소는 마치 사람처럼 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석환과 명준이 깨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개똥이와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석환은 황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댁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늘 몸이 아프다고 하시던 분이 활기차게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게 말이다. 요즘 몸이 가벼워서 20년은 젊어진 것 같구나. 명준의 마음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가 다시 목공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장을 만들어주고 고장난 장이나 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시 하며 명준도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우야,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환은 황소를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였습니다. 너는 여기서 풀을 뜯고 있어라. 나는 밭을 좀 갈고 오마. 석환은 황소를 나무 그늘에 두고 밭으로 갔습니다.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일을 한 후 잠시 물을 마시러 간 사이였습니다. 채 몇 걸음도 걷지 않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환이 돌아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소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도 없이 뿔로 땅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이럴 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이 모두 갈아졌습니다. 석환이 며칠을 해도 끝나지 않을 일을 순식간에 해치운 것입니다. 황소는 석환을 돌아보며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정말 신비한 소가 맞구나. 그날부터 황소의 도움으로 집안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농사일도 쉬워지고 수확도 풍성해졌습니다. 덕분에 살림이 나아지고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석환과 가족들은 언제나 늙은 황소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모두 장가를 들었습니다. 명준은 이웃마을의 착한 안악과 재혼했습니다. 석환도 마을의 참한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효성이 지극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밤 석환의 아내 옥순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석환은 기쁨에 겨워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명준의 아내도 곧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상댁은 손주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우르릉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강물을 막아놓은 둑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강물이 쏟아지면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모두 마을로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나 올해는 모두 굶어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기 전에 빠져 죽게 생겼어. 무슨 수가 없을까? 두 형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한이 형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위험하지만 모래나 돌을 자루에 담아서 조금씩 막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형제가 촌장에게 이 방법을 설명했고 촌장도 좋은 생각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자분들은 돌이나 모래를 자루에 담아서 묶어주세요. 남자분들은 북 쪽으로 일렬로 서서 자루를 옮겨주세요. 석한은 형 명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두 개는 제가 자루를 놓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손재주가 좋으니 내가 하마. 명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물살이 세서 잘못하면 떠내려갑니다. 제가 힘이 세니 형님은 어머니와 가족들 곁을 지켜주세요. 결국 석환이 고집을 부려 두 개 구멍에 자루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자루가 쌓이며 구멍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콰르릉. 그 순간 갑자기 구멍이 더 부서지며 물이 쏟아졌고 마을 남자 몇 명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석환은 구멍 옆에 두 개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석환의 가족들은 놀라 소리쳤고 구멍은 점점 넓어져 곧 석환을 집어 삼킬 것 같았습니다. 석환은 의식이 흐려지며 점점 잡고 있는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구나. 아직 태어날 아이도 만나지 못했는데.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뿌연 눈에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늙은 황소가 물살을 헤치며 석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석한의 옷을 잡아당겨 둑 위로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황소는 기쁜 눈으로 석한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황소의 몸에 빛이 나더니 황소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소는 마지막으로 석한을 쳐다보고 작별 인사를 하듯이 음매하고 울었고 그 두 개의 구멍으로 걸어가더니 구멍을 몸으로 막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빛이 나면서 황소의 몸은 돌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황소의 몸이 구멍을 메우자 물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며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며 구름 사이로 선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우여, 그대의 공덕과 선행이 하늘에 닿았도다. 이제 그대를 하늘로 모셔가리라. 황소는 빛에 감싸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석한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족과 마을을 구해줘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편히 쉬거라.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석한이네 황소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황소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절을 했습니다. 신우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 마을 구한 황소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저 황소는 우리의 평생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어귀에 사당을 지어 황소를 기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사당을 지었습니다. 명진은 가장 좋은 목재를 이용해 늙은 황소의 목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 목상을 사당에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우묘라 불렀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다니며 신우묘에 감사 인사를 드렸고 명절에는 모두가 모여 신우묘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석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할머니와 황소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내 벗을 잘 돌봐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네.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복을 내리겠네. 석화는 꿈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석한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자손들이 모두 효성이 지극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신우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황소를 기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효도와 선행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부부의 은혜, 자식의 은혜, 친구의 은혜, 그리고 작은 생명의 은혜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